먼저 보면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거고 사실은 원래 잘 안 나오는 문제죠. 근데 어쨌든 3점짜리로 나왔어요. 자, 그럼 기억 보면 활동대사량은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설명하는 게 기초대사량이고 활동대사량은 내가 활동하는 것마다 소모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니은 보시면 A에서 C 중 에너지 섭취량분의 소비량이 가장 큰 사람은 C다. 그럼 C 같은 경우는 섭취량이 가장 커요, 작아요? 두 번째. 그쵸. 얘는 사실은 어떻게 보는 게 낫냐면 지금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서 A 같은 경우는 분모분의 분자가 이미 1보다 작죠. 그러면 A가 가장 작을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1보다 작고 근데 C 같은 경우만 유일하게 더 증가한 거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C가 가장 크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D급 보시면 B의 체중이 감소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B는 섭취량이 많아요? 소비량이 많아요? 섭취량. 섭취량이 많죠. 그럼 체중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 아니 증가해요. 증가하죠.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이런 거는 사실 3점이긴 한데 가성비 3점이죠. 이런 거는 틀리면 우리가 너무 아깝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면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독감에 병원체가 있대요. 그럼 독감은 바이러스예요?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죠. 그럼 바이러스는 세균이 통과할 수 없는 필터를 걸으면 얘는 통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다시. 세균이 통과할 수 없다는 거는 구멍 크기가 세균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세균은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바이러스가 존재를 했다면 여기 통과시켜도 존재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봐봐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사실 봐야 될 게 쭉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A, B 중에 하나에만 독감의 병원체가 있대요. 그리고 C랑 D 같은 경우는 각각의 필터로 걸렀대요. 그럼 사실은 여기서는 A, B 중 하나에만 독감 병원체가 있거든요. 그럼 독감이 없는 것은 걸러봤자 발현이 안 되겠죠. 근데 우린 결론이 독감이 있는 애는 여기 필터로 걸으면 독감 바이러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IV랑 V를 일단 비교해보면 IV에서는 발병을 했고 V에서는 발병을 안 했대요. 그럼 결론은 IV에는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IV에는 바이러스가 있고 V에는 없는 거죠. 근데 IV가 뭔지를 봤더니 C를 주사한 거고 C가 뭔지를 봤더니 A를 걸러준 거예요. 그럼 결론은 A, B 중에서 바이러스가 있는 건 뭐예요? A인 거죠. 그럼 A는 바이러스 있고 B는 바이러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비교군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는 바이러스를 넣어준 거죠. A를 주사해줬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기억이 동그라미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보기 바로 보면 기억은 O다. 맞죠? 그리고 B에는 독감 병원체가 있다. 아니요. 없죠. 그래서 얘는 니은 틀렸고요. 독감 병원체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 하면은 디귿 먼저 볼까요? 디귿 선지 일단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럼 답이 무조건 1번 아니죠. 3번, 4번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억만 풀면은 얘들 같은 경우 사실 둘 중에서 독감 병원체가 반드시 있어. 그럼 여러분이 선행 지식으로서 독감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커요, 작아요? 작은 거죠. 그래서 존재를 반드시 하는 것이 바이러스가 있는 애다. 그러면 얘는 A를 걸러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르기 전에 바이러스가 있었겠죠. 그래서 O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 보면 A, B 중 한 개체만 호르몬 기억의 표적세포가 기억에 반응을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인슐린을 투여했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면 포도당 농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러면 지금 B는 낮아지고 있는데 A는 안 낮아지고 있잖아요. 둘 다 공통적으로 인슐린을 주사를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는 원래라면 B처럼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 농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인슐린의 표적 세포가 반응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기억 틀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자동으로 얘가 인슐린에 반응을 못하는 거니까 지금 반응 못하는 애는 A예요, B예요? A. A죠. 그럼 사실 기억 니은이 세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A가 반응을 못하는 애고요. 그럼 D급 보면요. B에서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얘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높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 1 같은 경우는 포도당 농도가 거의 변화가 없죠. 근데 구간 2에서는 포도당 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럼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얘기는 1에서 글루카곤 농도가 높을까요? 2에서 글루카곤 농도가 높을까요? 2에서 글루카곤 농도가 높겠죠. 왜냐하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은 글루카곤에 의한 것일 거니까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투여해서 일단 인슐린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슐린 작용이 지속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정상 상태로 포도당이 쭉 올라가기 위해서 글루카곤의 농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간 2에서가 더 높다라고 보신다면 니귿은 맞는 선지예요? 틀린 선지예요? 틀린 선지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물론 포도당 농도가 낮을 때는 글루카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높아지고 있는 흐름은 호르몬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혈당량을 높이는 글루카곤의 농도가 높겠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번은 답 2번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11번 볼까요? 11번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헷갈리는 것들 중 하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들 같은 경우 보면 먼저 기억 니은이 병원체고요. 각각에 대해서 IV에서 VI에는 일단 죽은 X를 주사했대요. 그럼 죽은 X를 주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항원항체 반응. 뭐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기억세포가 생성될 수 있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병원체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X는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뭐 독감, 백혈병, 독감 간염이라는 게 있으면 X라는 게 독감 바이러스 중 한 가지에 딱 속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완전히 다른 병원체가 하나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IV에서 VI는 죽은 X를 주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2에서 IV에는 기억을, 그럼 여기 써볼게요. 여기에는 기억을 주사했고요. 그 다음 3에서 V에는 니은을, 그리고 VI에는 기억과 니은을 모두 주사를 해줬대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2에다가 기억을 주사했더니 죽었대요. 그리고 IV에 기억을 넣었더니 놀랍게도 살았대요. 얘들 같은 경우 사실은 차이점은 뭐냐면 어쨌든 둘 다 공통적으로 기억을 감염시켰잖아요. 근데 여기서 IV랑 VI 같은 경우는 이전에 죽은 X를 주사해주는 단계가 있었죠. 그럼 결론은 차이점이 죽은 X를 주사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데 놀랍게도 생존 여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럼 결론은 우리는 E랑 IV는 기억 병원체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은 X를 주사해주는 거는 기억 병원체의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X가 기억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딱 봐도 예상이 되는 게 X가 기억이기 때문에 내가 니은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억을 넣어주는 경우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전에 X를 주사해주고 니은을 넣어준 V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병원체만 넣어주는 애는 당연히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당연히 죽겠죠. 그래서 A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VI 같은 경우는 이전에 죽은 X를 주사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기억 니은을 주사해줬습니다. 그럼 얘는 항원항체 반응은 일어났거든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그쵸. 니은이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기억은 발병을 못해도 니은이 발병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밑에 거 볼까요? 기억. A는 산다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고요. 니은. 나의 V에는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
즉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 맞죠? 왜냐면 그 전에 죽은 X를 주사를 해줬으니까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기억세포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니은 병원체에는 효과가 없었죠. 근데 어쨌든 그 전에 X라고 하는 기억과 관련된 병원체를 주사해줬잖아요. 그래서 기억세포가 있다는 맞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다가 되고요. 자, 디귿. 다의 IV에서 니은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그럼 IV에는 니은을 주사해줬나요? 아니요. 안 해줬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2점짜리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보다 조금 까다롭게 나온 문제거든요. 왜냐면 사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실제로 뭔가 일어난 거에서 뭐 2차 면역 이런 걸 물어보는데 얘는 사실은 기억세포가 아예 있냐 없냐 그리고 항원항체 반응이 니은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일어나냐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매치를 해서 풀어내는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은이 혹시 11번 이해됐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상황 자체를 보고 이거를 약간 위아래로 훑으면서 좀 듀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시간 단축 어려우면은 나중에 한 번 더 같이 연습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12번이 사실 그 약간 내신용에서 모의고사 따오는 거에서 좀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육모에 나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면 A랑 B가 각각의 출생률과 사망률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가는 개체 수를 나타냈어요. 그럼 지금 보면 흐름이 시간이 지날수록 개체 수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럼 개체가 증가하려면 사망률이 높아야 돼요, 출생률이 높아야 돼요? 출생률이 높아야 되죠. 그래서 A가 출생률, B가 사망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선지 맞고요. 자, 사실 니은 선지는 우리가 구간 1을 안 봐도 되죠. 요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무조건 틀리죠. 왜 무조건 틀릴까요? 환경오염 언제든지 작용. 그쵸. 얘들은 어떤 지역에서, 즉 우리 현재 시점에서 실제 생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실제 생활에서는 환경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조건 틀려요. 개체가 존재하면 환경저항은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니은은 구간 1이 뭔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얘들 지금 이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뭐 J자형, S자형에 대한 그림이 있다면 그때는 한번 봐야겠죠. 이게 J자인지 S자인지. 근데 얘들은 어쨌든 실제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니은 선지는 그냥 바로 X 하시면 답이 1번 아니면 3번이죠. 그럼 1번, 3번 볼까요? 자, 보면 개체군 밀도를 물어봐요. 그럼 질문. 개체군 밀도를 보려면 개체 수를 봐야 돼요? 출생률을 봐야 돼요? 개체수. 그쵸. 우리가 개체군 밀도는 총 면적분의 이 개체군 내의 개체 수거든요. 얘는 사실은 디귿선지를 보기 위해서는 얘를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출생률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거는 물론 여기 예를 한 번만 들어보면요. 지금 여기서 T1 시점과 T2 시점 중에서 출생률이 더 높은 시점은 언제예요? T1. T1이겠죠.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T1에서 T2로 시간이 흘러요. T2에서는 같은 시간에서 어떤 자손이 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T1에서 T2로 시간이 흐를 때 그동안 출생에 일어났던 자손들이 누적됐잖아요. 그래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출생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얘네들의 증가하는 기울기 값이기 때문에 실제 값인 개체수로서 밀도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개체수는 T1이 높아요? T2가 높아요? T2. T2가 높죠. 그래서 개체군 밀도는 T2일 때가 더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답이 1번인 거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페이크 선지로 출생률을 보고 이거 개체군 밀도가 증가했네 T2에서 라고 T1에서 라고 보거나 혹은 우리가 근데 이거 출생률이랑 개체수가 서로 양상이 다른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거 시간을 더 늘리게 하기 위해서 낸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체군 밀도라고 하는 것을 개체 수로서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번 봤고요. 나머지 쉬운 문제들 쭉 먼저 하고 뒤에 거 볼게요. 일단은 14번 같은 경우는 다인자 유전치고는 그래도 조금 쉽게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는 다인자 유전이에요? 복대립 유전이에요? 다인자.
다인자죠.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그리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거 세 개의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어 라고 줬네요.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EFG가 있대요. 근데 한 쌍이래요. 그럼 이거 다인자예요, 복대립이에요? 복대립이죠. 그리고 표현형이 세 가지래요. 그럼 아마도 E인 거, F인 거, G인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유전자형과 관련된 힌트를 주면은 일단 PQ 사이에서 표현형의 가지수가 나와 있어요. 최대 10가지래요. 자, 그럼 얘는 일단 가와 나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다고 줬거든요. 그럼 얘는 우리가 가와 나는 서로 같은 염색체가 아니고 다른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내가 표현형 가지수를 구할 때는 가 따로, 나 따로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봐봐요. 얘는 나의 최대 표현형이 3가지예요. 근데 10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가 곱하기 나가 1 곱하기 10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는 최소 1개, 최대 3개거든요. 그럼 얘는 추측컨대 가 곱하기 나가 몇 곱하기 몇이어서 10이 나왔을까요? 5 곱하기 5 곱하기 2겠죠. 사실 10 곱하기 1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AA, BB, DD거든요. 그럼 얘는 생각해봐요. 우리가 A가 들어갈 자리 2개죠. B가 들어갈 자리 2개잖아요. D가 들어갈 자리도 2개죠. 얘들은 대문자 가지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돼요. 그럼 생각해봐요. 얘들이 만약에 여기 6가지 자리에 대해서 대문자를 최소로 받으면 몇 개예요? 빵개죠. 최대로 받으면 6개죠. 그럼 6부터 빵은 몇 가지예요? 7가지죠. 얘는 표현형 최대 가지수가 7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나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거 그러면 5 곱하기 2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게요. 봐봐요. 방금 우리가 이거 빵부터 6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P는 이형접합, 여기 동형접합이 있어요? 없죠. 그럼 봐봐요. P는 얘가 만약에 상념색체 각각에 대해서 생식세포로 자손한테 유전자를 줄 때 대문자를 최소로 주고 싶어요? 몇 개 줘요? 빵 개 주죠. 최대로 주고 싶어요. 몇 개 줘요? 3개 주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추측건데 0부터 3이 최대로 대문자를 경우의 수를 많이 준 거. 0부터 3 만나면 이거 0부터 6 해서 7가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선택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접합의 개수를 늘리면 돼요? 동형접합 개수를 늘리면 되죠.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몇 가지 될까요? 6가지 되죠. 그러면 동형접합 개수를 더 늘려야겠죠. 결국에는 Q 거를 보면요. 동형접합 1개죠. 이형접합 1개죠. 나머지는 동형이 될 수 있고 이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머지 2개의 종류를 동형으로 해야지 줄어들어요? 이형으로 해야지 줄어들어요? 동형으로 해야지 줄어들죠. 그래서 얘는 왜 쉬운 문제냐면 얘를 이미 고정해주고 5가지가 나오려면 여기 이미 고정되어 있는 이형접합인 DD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동형이어야지만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맞는지 볼까요? 얘가 만약에 대소잖아요? 그러면 이 3가지 조합에서 내가 대문자를 최소로 주려면 몇 가지 줄 수 있어요? 1가지. 왜냐면 대문자가 이미 동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1가지에서 얘 대문자 최대로 주려면 몇 개 줘요? 2가지 주죠. 그러면 얘는 합쳐서 1부터 5, 5가지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여기서 고정적으로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EF, FG 조합 볼까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EF, EG, FF, FG 이렇게 4가지죠. 근데 2가지 표현형이 존재한대요. 그럼 일단 우리 우열관계 문제에서 안 줬거든요. 근데 이 4개의 유전자형 중에서 반드시 표현형이 고정되는 건 어떤 애예요? FF죠. 왜냐하면 동형접합이니까. 그럼 일단 우리는 FF는 적어도 그냥 F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밑에 있는 걸 보면요. 자손이,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는 A가 뭐였지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자손으로 주잖아요. 그럼 자손이 이러한 유전자형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이래요. 그러면 얘는 끊어서 이렇게 봐야겠죠. 가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거. 그럼 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 표현형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대문자 2개. 그쵸? 대문자 2개인 사람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훑어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표현형이 같다를 보려면 먼저 동형접합부터 분류를 해야 됐었죠. 그러면 여기서 동형접합만 보면 동형접합에 의해서는 반드시 대문자 몇 개를 줘요? 한 개를 주죠. 그럼 우리가 고르면 되는 거는 이형접합 몇 개 있어요? 총? 4개. 4개 있잖아요. 이형접합 4개 중에서 대문자를 주는 애가 몇 개 있으면 돼요? 1개. 한 개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형접합 4개는 이만큼의 경우의 수를 가지죠. 그럼 2를 선택하는 거를 몇 번 해야 돼요? 4번. 4번 해야 되죠. 왜냐면 이형접합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이니까요. 그래서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작업을 4번 하는 것이 전체 경우의 수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4개의 서로 다른 이형접합 중에서 대문자 줄 애를 몇 개 선택해야지만 동형접합이랑 합쳐서 대문자 2개짜리가 나올까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일단 4C1이겠죠. 끝. 그러면 2의 4승분의 4C1은 몇 분의 몇? 16분의 4.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은 게 확률이 얼마 나야 돼요? 4분의 1. 4분의 1 나와야 되죠. 그러면 2인 사람이거든요. 그럼 2인 사람은 표현형이 뭐예요? 2. 2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봐야겠죠. 우리는 4분의 1이라는 거는 이 4개 중에서 2인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얘는 사실 여러분들이 2개 중에 추측하면 되는데 적어도 FG가 2일 가능성은 없겠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EF가 2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EG는 뭐여야 돼요? G여야 되죠. 근데 봐봐요.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게 표현형 가짓수가 2가지였거든요. 내가 EF를 2로 두는 순간 EG가 2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안 맞죠. 4분의 1인데 4분의 2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G라고 두는 순간 표현형이 아까 2가지였는데 이제 3가지가 되죠. EFG가 모두 존재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럼 EF는 2가 안 되고 EG가 2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머지 표현형들이 모두 2가지 종류만 나오려면 나머지가 모두 F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끝. 그럼 가장 우성인 게 F. 그 다음 이겠죠. G는 가장 열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EG가 왜 2가 되면 안 돼요? EG가 아까 했던 게 봐봐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했던 전제가 뭐였냐면 얘가 2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2인 표현형이 4개 중에 1개죠. 그래서 얘 최초로 2라고 둔 거잖아요. 그러면 EG가 2가 되는 순간 4개 중에 2개이기 때문에 여기 조건에 만족을 못하죠. EG가 G가 될 수도 있죠. 그쵸? EG가 G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여기 부모는 계속 고정이에요. 근데 부모한테서 나올 수 있는 나의 표현형은 2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EFG 3가지 표현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조건에 모두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는 EF가 2가 되면 안 되니까 EG가 2 그리고 나머지들은 모두 F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2가지 표현형 나왔죠. 2인 거, F인 거. 그리고 2인 거는 4개 중에 1개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굳이 한번 써보자면 F가 가장 우선, 그 다음 E, 그 다음 G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보통 그냥 알파벳 순서로 EGF 나오는 게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한 번 더 꼬아서 낸 거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사실은 2점짜리 치고는 가성비가 좋진 않죠. 왜냐면 정답으로 풀어야 되는 게 그누드도 아니고 사실 Q랑 같을 확률만 구해보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연습해볼게요. 자, Q는 일단 대문자 몇 개짜리인 사람이에요? 대문자 3개. 그쵸? 그럼 봐봐요. 우리 아까 대문자 2개짜리인 사람을 구할 때 얘는 동형접합에서 이미 대문자 하나를 주기 때문에 2개가 되려면 내가 선택하는 거에서는 대문자 하나만 선택해주면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는 내가 기억을 하면서 그 내 흐름대로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3짜리는 여기 있었던 거에서 활용을 해보면 대문자를 몇 개만 더 뽑으면 돼요? 1개 더. 1개 더 뽑으면 되죠. 그래서 2개를 뽑으면 되죠. 그럼 했던 거에서 고정시키면 2의 4승분에 4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돼요? 2개 선택하면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Q는 F인 사람이에요? E인 사람이에요? F인 그쵸? 그럼 얘도 우리가 다시 써보기보다는 이미 여기 썼던 거에서 활용하면 좋겠죠. 그럼 F인 표현형을 가진 사람은 4명 중에 몇 명이에요? 3개.
3개죠. 그래서 얘가 4분의 3 하시면 2의 4승분의 4c는 16분의 6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약분이 지금 3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3 2개는 있어야겠죠. 그 경우가 4번밖에 없죠. 그래서 계산을 안 하고도 4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14번은 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볼까요? 15번 같은 경우는 얘 엄청 어렵진 않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면요. 일단 T1에서 T2로 갈 때는 얼만큼 어떻게 돼요? 0.3만큼 줄어들어요. 그쵸. 그리고 0.4, 0.2는 얼만큼 어떻게 돼요? 0.2만큼 줄어들어요. 그쵸. 그럼 얘는 사실은 감소하는 양상이 3대 2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딱 봤을 때 아마도 푸셨겠죠. 일단 우리가 기억은 만약에 x 원소명과 내가 줄어들 때 얼만큼 어떻게 돼요? 2만큼. 기억은? 1만큼. 니은은? 1만큼. 디귿은? 2만큼.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보면 0.3만큼 감소하는 걸 만들려면 뭐에서 뭘 빼주면 될까요? 디귿에서 감소하는 거에서 증가하는 걸 빼면은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3만큼 감소하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디귿이 A, B가 니은이 될 거고요. 그럼 B가 니은이라는 건 고정이잖아요. 그럼 이만큼 감소하는 거 하려면 기억에서 1만큼 감소하는 거에서 1만큼 증가하는 거 빼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일단 우리가 요렇게 매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풀 수 있는 거 먼저 볼까요? 그럼 결론은 우리는 화살표 하나 가치는 얼만큼 값을 가져요? 0.1. 그쵸. 왜냐면 얘가 3만큼 감소하는 거가 되니까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x가 2만큼 감소하잖아요. 그럼 t2로 갈 때는 0.2만큼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x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만큼 길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니은 디귿은 우리가 어쨌든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같이 보면, 자, 일단은 t1일 때 x 길이는 디귿 길이의 3배래요. 그럼 t1일 때 x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기억. 2기억. 그쵸? 이게 얼마예요? 3디귿. 그쵸? 여기 디귿도 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린 결론이 기억 플러스 니은은 얼마냐? 얘가 2디귿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 빼기 니은 값이 지금 t1 시점에서는 0.4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디귿 빼기 니은이 0.7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기억 더하기 니은이 디귿 아니에요? 오케이. 쏘리. 요거 약분할 때 2기억 더하기 2니은은 2디귿이다 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대입해 보면 되겠죠. 디귿이 기억 더하기 니은이다에 대입을 해보면 기억이 0.7. 그럼 니은 얼마예요? 0.3. 디귿은 1.0. 1.0이죠. 자, 그럼 얘는 T1 기준이었거든요. 그럼 T1 기준일 때 기억 길이 얼마예요? 0.7이죠. 그리고 T2일 때 디귿 길이 내지는 H대 길이는 T1일 때 디귿이 1.0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얼만큼 감소한 거예요? 0.2. 0.2만큼 감소했죠. 그러면 0.8이니까 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쵸. 니은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선지는 실제로 저도 풀 때 이거를 이렇게 썼는데 맞다고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기다 보니까 틀렸더라고. 그래서 너무 명확하게 나왔는데 왜 틀렸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서 실수하면 우리가 너무 아까우니까 얘는 써준 다음에 내가 만약에 헷갈릴 것 같으면 기억 길이가 얘보다 길다는 거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틀렸구나 라고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귿 보면 T2일 때 Z1 모시기 4분의 1 L인지죠. 그럼 L이 뭔지를 봤더니 T2일 때 X 길이죠. 그럼 우리가 얘들 같은 경우는 3디귿이 어차피 X 길이잖아요. T1일 때. 그럼 3디귿은 T1일 때 3.0.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결국에는 T2일 때 X 길이가 2.8이 되겠죠. 그럼 2.8의 4분의 1은 얼마예요? 0.7이죠. 그럼 봐봐요. 어차피 Z1으로부터 Z2 방향은 여기 시점으로부터 얼만큼 얘가 멀어졌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기억 길이가 아까 0.7이었어요. 근데 0.7에서 1만큼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T2일 때 기억 길이는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0.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지에서 구해야 되는 0.7보다 0.1만큼 더 가면 내가 원하는 지점이겠죠. 근데 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게 니은은 0.3이에요. 0.1만큼 증가, 감소해봤자 어차피 0.1보다는 무조건 크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0.1만큼 더 가면 무조건 니은에 꽂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디귿이 맞아서 정답이 3번이다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T2 시점에서는 기억이 0.6, 니은은 1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0.3에서 증가한 0.4만큼의 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0.7은 0.6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잖아요. 그래서 얘는 니은 지점에 어쨌든 꽂힌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답이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5번은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거대로 하면은 쉽게 풀렸던 거여서 아마 두 분 다 잘 풀었을 거고요. 그리고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6번 보면 각각에 대해서 가가 있고요, 나가 있는데 가는 AA, 나는 BB, DD에 의해 결정되고 이때 나의 유전자는 X형 색채 위에 있대요. 자, 그리고 표 가는 남자 P, 여자 Q에서의 세포 1부터 IV가 제시되어 있고요. 나는 PQ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 자녀 2, 그리고 Q 성별이 제시되어 있대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Q는 그쵸, 확실히 여자이다, 뭐 엄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에서는 핵상이 2n짜리 2개, n짜리 2개가 있대요. 그럼 얘는 사실은 2n이라고 하는 게 100% P와 Q가 하나씩 존재하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Q 거에 2n이 2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A, B, D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유무가 완전히 똑같은 애들이 2개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P 거, Q 거 한 개씩, 그리고 2개는 P 거, 2개는 Q 거기 때문에 N짜리도 PQ 하나씩 있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Q를 보면 이게 나에서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거 체세포 한 개당이에요. 그러면 Q는 특징이 뭐냐면 여자잖아요. 근데 BD는 어차피 성년색체이죠. 그럼 얘는 알 수 있는 게 Q는 B에 대해서 동형접합이에요? 이형접합이에요? 이형접합이죠. 즉 Q는 반드시 BB 형태로 대소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추측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세포 1부터 IV 중에서 어쨌든 P거, Q거 2N 하나씩, N짜리 하나씩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IV가 지금 BD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거 먼저 볼게요. 자, 자녀 1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녀 1 특징은 남자예요. 근데 BD는 X형 색채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갖는 X형 색채는 누구한테서 와요? 엄마한테. 그쵸, 엄마한테서 오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엄마는 대문자 B랑 소문자 B 중에서 대문자 B가 소문자 D랑 무조건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이러한 양상으로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자녀 2 한번 볼까요? 자, 자녀 2 같은 경우는 소문자 B를 하나 가지고 소문자 D를 또 하나 가진대요. 그럼 이게 체세포거든요. 그럼 어쨌든 자녀 2 같은 경우는 대소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소문자 B가 엄마한테서 왔는지 대문자 B가 엄마한테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럼 우리가 어쨌든 여자 Q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양상으로 가진다를 캐치를 하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보시면요. 여기서 세포 2가 여자 거일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Q 거일 가능성.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Q가 가지고 있는 대문자 B랑 소문자 D가 연관된 것이 존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건요. 봐봐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IV가 그냥 남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남자 거의 EN.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양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남자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랑 3이 남자 거가 될 수 있을까요?
남자 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자동으로 1이 무조건 누구 거예요? 남자. 남자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 3은 여자의 두 개인데 반드시 2n이 존재해야 되죠. 근데 봐봐요. 2n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어야 돼요. 그럼 과연 이게 여자의 2n이 2, 3 중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IV가 남자 거면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우리가 IV가 그냥 여자 거의 EN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자 거의 EN에서는 대문자 B, 소문자 D가 연관된 양상이 여기 2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근데 보면 2n에서 x인데 2에서 5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같은 경우는 여자 거일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와 동시에 만약에 IV에서 얘가 2n인데 대문자 A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여자가 고정적으로 소소만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자 거가 대소 연관된 건데 2n일 때 대문자 D를 가지니까 이게 대문자 D자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여자 거에서 만약에 n자리로서 이러한 소대자리가 선택이 되고 그와 동시에 얘는 2n일 때 소소기 때문에 대문자 A가 없다라고 간다면 이거 여자 거 될 수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우리는 이게 지금 Q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 3 같은 경우는 그러면 P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남자의 P는 지금 대문자 B, 대문자 D를 모두 안 가지는 게 어떤 양상에서 가능할 거냐면 Y형 색채가 선택됐을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1이 N, 2가 2N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남자는 대문자 A는 어쨌든 얘들 지금 성염 색채 아닌 상염 색채에 있으니까 뭐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B, 소문자 D가 연관된 상태로 X형 색채 하나, Y형 색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자녀 2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아빠한테 대소짜리 X형 색채를 받겠죠. 근데 일일이 되기 위해서는 엄마한테서 소대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매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보기 한번 볼게요. 자, A는 X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고요. 3은 P의 세포이다. 틀려요. 틀리죠? Q는 나의 유전자형이 2형, 2형이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가와 나를 동시에 보면서 일단은 얘가 남자일 때 남자의 X형 색채는 반드시 엄마한테서 고정적으로 오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추측을 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6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리고 남은 게 3문제. 오케이. 그러면 얘는